영탁, 이명웅 다 행사에서 뛰던 애들이고 무명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왜 저런 애들을 안 키워줄까 소속사에서는?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을 나는 실패할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개그맨이자 상담 심리학과 교수, 홈쇼핑에서 또 판매 여왕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권영찬 교수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톤이 멋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하다 보니까 여기 억양을 위아래 강량량이라는데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권영찬 이게 탁 이렇게 귀에 딱 꽂혀요.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또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해봤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석에서는 또 제가 형님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형처럼 따르고 계시는 분인데, 직업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그 호칭으로 불러야지 또 기분이 좋으시고 욕만 안 하면 돼요. 욕은 안 하겠죠. 네.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개그맨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개그맨은 뭐냐면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는 건데 그 웃음의 공감대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케이블 TV가 갑자기 막 40개씩 생기는데 MC 기근 현상이 생겨서 제가 또 생긴 게 옆집 오빠처럼 생기다 보니까 아나운서 필이 난다고 해서 MC가 4개, 5개씩 들어왔는데, 근데 그 MC는 사실 정보든 의학 프로든 간에 시청자에게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홈쇼핑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1997년도면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전원주 선배님이나 뭐 이순재 선배님 같은 분들이 용돈벌이 했던 게 홈쇼핑이었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 틀림없이 엄마들한테 꽂히겠다. 왜냐? 엄마들이 이제는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분명히 쇼핑을 하는 시절이 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대박 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6년 동안 제가 800억 원어치를 단독 매출 올려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연예인 출신 마케팅 전문가로 하고 시청자분들은 연예인 출신 뭐 쇼호스트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초창기에는 연예인들이 홈쇼핑에 진출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라는 거를 연예인들 스스로가 네. 약간은 내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나, 인기가 하락한 거 아닌가, 솔직한 말로 B급 되는 거 아니야, 뭐 C급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할 때는 그 B급들이 하는 건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솔직히 받았어요. 그래서 좀 상처도 받았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다 상장이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하나 터지잖아요. GS, CJ가 전부 베트남, 중국 다 있어요. 네. 거기서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나 매출이 300억 터지면은 줄줄이 한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제 개그맨들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개그맨뿐만 아니라 뭐 MC, 뭐 탤런트, 뭐 배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수. 되게 넓어져가지고. 야, 스타 군단이 홈쇼핑을로 다 몰려오는구나. 정영돈이는 네. 형돈이는 내 KBS 오랜 후배인데 무한도전 잘하는데 왜 돈가스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인기의 바로미터예요. 척도. 왜냐면 JTBC 부부의 세계가 뜨면서 뭐 김희애 씨야 워낙 연기력이 좋지만서도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 20몇 %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화장품에 그 메인 모델이 있고 김희애 씨가 이 더블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김희애 씨가 홈쇼핑 쫙 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홈쇼핑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뭐 종편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 띠를 다 사요. 그럼 그 띠에 만약에 미역이 좋아 그러면은 30분 있다가 다른 홈쇼핑에서 바로 미역 방송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을 걷는 마케팅 전쟁 시대예요. 오히려 이렇게 뭐 홈쇼핑 보면 이제 판매하는 게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품들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판매 뭐 여왕이다라는 뭐 별명도 있고, 근데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 비결이 또 어떤 거세요? 오히려 주부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한테 쏠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성공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간에 실패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네. 큰형 친구가 와. 그럼 누가 밥을 차려줘요? 제가 밥 차려줬거든요. 김치 담글 때도 큰형 둘째 형은 도망가서 딴 데서 놀아. 근데 나는 김치 담궈 있어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해서 알게 됐죠. 여자들의 감성, 특히 주부들의 감성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50대가 목표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분들이 사는 거 그러면은 할 때
어머 엄마다 이렇게 막 수다 떠는 엄마처럼 그런 것들을 잘 캐릭터를 잡아갖고 지금은 살림하는 아빠로서 살림하는 아빠 권영찬이 추천하는 상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홈쇼핑을 진행하죠. 단순히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중소기업 제품은 비용이 많지 않아서 못 줘요. 근데 그 회사를 키우는데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막 300명까지 가는 걸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사람들을 뽑고 그 회사가 잘 되고 또 직원이 뽑히면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열도 있는 거죠. 보람도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또 네. 공부도 또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채널을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뭐 시사 상식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정치, 경제, 뭐 연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이제 들기도 하고 약간 이슈에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또 이제 구독자나 아니면 뭐 조회수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센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게이바고 그런 거 다 내가 알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힘든 일을 해보니까 또 겪어보고 억울한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최근에 미스터 트롯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영탁? 이명웅? 다 행사에서 뛰던 애들이고 무명이에요. 영탁은 개인적으로 친해요. 근데 행사에 갔는데 내가 MC를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세 곡 불러주고 가도 돼. 근데 앵콜 나올 때까지 계속 자기 미니 콘서트를 해주는 거 보고 쟤 뜨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왜 저런 애들을 안 키워줄까 소속사에서는? 왜 시청자들은 저런 애들을 안 부를까 했는데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을 나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미스 트롯,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르는 트로트에는 볼 게 많아요. 갈랑갈랑한 소리가. 근데 남자가 과연 될까? 너무 왜냐면은 태진아 선배, 현철, 박상철, 젊은 사람은 박현민 너무 뻔해요. 근데 거기서 과연 뭐가 나올까 했는데 뭐 개그맨, 뭐 뮤지컬 온 사방에 있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끌어와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배 입장에서 야, 저 무명의 7명을 저렇게 국민적인 스타로 띄워줘. 그러니까 나는 박수 쳐주고 싶고 편승한다기보다는 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너희들도 술에 빠지지 말고 마약에 빠지지 말고 성중독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길을 착실히 가면은 언젠간 쨍하고 있을 날 돌아온단다. 햇볕이 쨍하고 올 수 있는 날이 나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또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약간 뭐 영웅 씨나 영탁 씨나 뭐 네. 그런 에피소드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영탁은 정말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은 전국에 1년에 한 큰 행사 한 20, 30개쯤 제가 MC를 봐요. 그러면은 거기 꼭 다 만나요. 근데 진성 씨가 됐던 강진 선배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자기 챙기기 급해요. 그리고 내가 봤던 트로트 가수나 방송 관계자들이 꼭 얘기하면은 마치 자기 아들 얘기하듯이 영탁 좀 도와주면 안 돼? 깜짝 놀란 건 보는 사람마다 영탁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야, 쟤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쟤는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선배들이 쟤는 되겠다 하면 꼭 되더라고요. 그게 영탁이었고 이명웅 씨는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우리의 몸과 얼굴은 그대로를 표출해내요. 그걸 표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찍혀있는 점 하나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명웅 씨의 나이키 상처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담 못 넘어가게 거기다 병을 깨진 걸 꽂아놨는데 거기에 넘어져서 깨졌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거나 엄마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라면은 그건 성형외과 가서 꼬매야 돼요. 아주 촘촘하게 근육별로. 그러면 지금의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기응변으로 그래도 급한 병원에 가서 꼬매내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마사지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또 한번 딱 방송이나 또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엄마 마음 아플까봐 나이키예요. 아 하는 거 보고 내가 뒤집어진 게 뭐냐면은 그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거든요. 보통 30대가 갖고 있을 감성이 아니에요. 이런 걸 상담 심리학적으로 그 안에 어른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한테 가장 큰 무기는 그 아팠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르는 노래가 그 똑같은 미스트롯에서도 보더라도 바램, 보랏빛 엽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전부 뭐냐면 어느 한 상대에 대한 슬픔, 아쉬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영탁 팬은 영탁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를 좋아해서 혹시 지금 힘든 일이나 지친 일이 있다면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또 다른 영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웅 씨 팬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영웅이 저 무명의 긴 7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여러분도 지금 무명의 시간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즐깁시오. 그게 사실은 내 얘기가 아니라 상담 심리 철학에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은 거죠.